집합의 연산 부분입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집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합집합에 대해서 볼게요. 자, 합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을 합하는 거야. 그래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있거나 아니면 B에 있거나 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뭔가 컵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U자 쓰는 모양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A 합집합 B를 저희가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X바 X는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거나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요. 여기에 이 부분에 또는이라는 게 들어가고 영어로는 5월의 개념 혹은 뭐뭐이거나 또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합집합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또는 5월의 개념 뭐뭐이거나 양쪽에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A하고 B에 둘 중에 어딘가에만 존재하면 되니까 해당하는 영역이 여기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A와 B 둘 중에 어딘가에 존재만 하면 돼요. 자, 교집합은 교자가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둘 다 만족하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합집합을 반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U자를 거꾸로 요렇게 컵을 이렇게 엎어놓는 느낌으로 쓰기로 약속을 하고 얘를 쓸 때 A 교집합 B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게 중요한데 X바 X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이고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리고 X에도 있고 그리고 B에도 있고 and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돼. 그림으로 나타내면 A하고 B에 동시에 만족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거를 A 교집합 B라고 정의하겠다 그 뜻이야. 사실 여러분들 이 조건제시법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쓰실 수 있는지 그걸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로소. 자, 서로소는 사실 처음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숫자에서 서로소 배웠거든요. 수체계에서 서로소를 배웠어요. 수체계에서 서로소라는 거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하고 3, 서로소 관계죠. 2하고 5, 서로소 관계. 그러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녀석을 우리는 서로소 관계라고 해요. 근데 집합에서도 서로소 개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집합은 A, B에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소야 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A도 이렇게 있고 B도 있는데 아예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예를 들면 A가 1, 2를 갖고 있는데 B가 3, 4를 갖고 있어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럴 때 A와 B는 서로소 관계라고 얘기한다. 그 뜻입니다. 자, 전체 집합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요. 전체 집합은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고 다만 기호 쓰는 연습, 기호로 쓰는데 U자를 쓸 때 이렇게 크게 대문자 U자로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큰 대문자. 그래서 U자를 쓰는 이유는 여기가 유니버셜. 네, 유니버셜 셋의 약자. 그래서 요 앞에 U자를 큰 대문자로 변경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 라는 느낌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호가 생성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집합은 여기 이 여자가 여러분들 한자로 남을 여자거든요. 남겨져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집합인데 읽어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거를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를 쓸 때 A에다가 A 오른쪽 끝에 조그맣게 이렇게 C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이 C도 다 의미가 있는 게 얘가 이 C가 컴플리먼트 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C를 따서 이제 얘기한 건데, 이 컴플리먼트가 약간 보완하다, 뭐 보충하다,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A의 컴플리먼트는 A를 보충하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하고 A를 보충하는 집합이 합쳐지면 얘는 완벽하게 전체가 된다.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A를 보완하는 집합. 거기에 C자를 따서 A의 여집합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A 여집합도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A 여집합은 X가 전체 집합에 있어요. 그리고 A에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에 A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를요,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쓰면 전체에는 있어요. 그리고 이고잖아, 이고. 이고니까 얘를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A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A의 여집합에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거를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있는데 A의 여집합이 그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느낌이야. 근데 A랑 A의 여집합이 만나면, A를 보충하는 집합이 만나면 결국에 전체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집합이에요. 차집합도 그 수에서 쓰는 빼기 개념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안 속하는 애들을 우리는 차집합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A 기호로 A 빼기 B로 보이지만 A 빼기 B로 읽지는 않고요. A 차집합 B로 읽거나 뭐 A 차 B 정도로 읽습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결국에는 X라는 녀석이 X가 A에는 있어야 돼. 그리고 동시에 and B에는 있으면 안 돼야. 이게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다시요. 차집합에 대한 내용이 A에는 존재해. 그리고 B에는 없어야.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기호를 쓰면 A에는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바뀌죠. 이고가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B에는 없어. 그러면 B에 어디에 있어야 돼? 여집합에 있어야 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쓴 거, 얘도 다시 볼게요. 얘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 교집합과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집합, 여집합 세트를 차집합 A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뺀 거하고도 어떻다? 같다. 그 뜻이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A 차집합 B는 그럼 어느 영역에 해당하냐면 A하고 B 중에서 A에는 있어야 되는데 B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해요.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영역이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는 완전히 다른 집합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전체 집합을 주고 B를 이렇게 줬어요. 이때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A하고 B가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지금 A하고 B에 1도 겹쳐져 있고 3도 지금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집합 부분이 1, 3이 된다는 게 발견이 됐어. 그 다음 A에 2, 4가 있는데 그럼 여기 2, 4가 여기 있을 거고, B에 5, 6이 있는데 그럼 여기가 5, 6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는 1, 2, 3, 4, 5, 6, 7이기 때문에 A와 B에도 없는 이 바깥에 7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때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하면 A 차집합 B는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2, 4인 걸 알 수 있고, B 차집합 A는 이쪽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5, 6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걸 그냥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어요.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B. 우리 일반적으로 숫자도 A 빼기 B하고 B 빼기 A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 질문 하나 내볼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면 누가 선택이 될까요?
네, 그렇죠. 7 이렇게 선택이 되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아셨죠? 이 정도가 집합의 연산이고 여러분들이 그 집합의 연산을 보고 아까 말한 거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있는 그거를 잘 이해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네, 그거 잊지 말고 잘 연습해서 써보도록 합시다.